본 팟캐스트는 매일 낮 12시 95.1MHz TBS FM에서 방송되는 배칠수 전영미의 9595쇼의 방송 편집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아직도 이런 당연한 질문에 대답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된 겁니다. 이제 4차 꽁투혁명 시대가 오는데 이런 거 하나 몰라서 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팟캐스트는 TBS 배치수 전현미의 9595쇼입니다! 목 아파. 배치수 전영미의 9595쇼! 석봉이 너 잘 듣거라. 예. 앞으로 우리 가문 족보에는 친손은 물론이고 외손도 같이 넣기로 하였다. 아니, 족보에 외손을 넣다니 어머니. 외손을 넣는 게 뭐 어때서? 외손도 엄연히 우리 집 식구인데. 하지만 원래 족보에는 안 넣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다.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원래 우리나라 족보에는 친손과 외손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그 친손만 넣는 걸로 바뀐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외손은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허, 원래 들어가는 거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 그리도 많은 게냐. 이미 집안의 어르신들께서도 다 동의하신 것이니 그런 줄 알고 지금부터 이렇게 화를 나는 이름을 부를 테니 너는 족보를 꺼내 새로 쓰도록 하거라. 예, 그럼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래. 이게 뭐? 이게 왜 뭐 하고 있느냐? 어서 펼치지 않고. 예, 끈을 너무 꽉 묶어놔서 안 풀리는데 이게. 어이구, 그렇게 해서 풀리냐? 반대로 해야지. 이렇게? 아, 그걸 또 왜 뒤집고 있어? 뒤집지 말고 반대로 하라고, 반대로. 아, 요렇게? 야, 이제 너 때문에 족보 다 꼬였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를 갖다가 왜 뒤집어? 그거를 갖다 왜 반대로 왜? 이렇게 매사 화를 내십니까? 이게 뭔가 화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 안에. 흙만 있는 게 아니라 화도 있다 내가. 아이고, 작가랑 상의 좀 하십시오. 아침 일찍 짐을 챙겼어. 오랜만에 여행을 떠나려. 한참 동안 잊고. 네, 장필순 씨의 나를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본인을 찾고 계십니까?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요. 모든 저를. 캐릭터에 네. 화를 내시는 전영미 씨. 아, 원고를 왜 본인을 이렇게 찾겠습니까? 써주냐고. 아니, 왜 원고 탓을 합니까, 또? 화내는 걸로만. 아니, 잘 읽어보세요. 으이구, 야, 이런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허허, 이러잖아요, 다. 아니, 이렇게는 할 수 있죠. 보시겠어요? 제가 다시 태어나게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예. 족보에는 친손, 즉 아들의 되는구나. 자손들만 기록이 되는데요. 예? 하지만 원래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친손과 외손이 모두 다 기록됐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다가 하네요. 17세기 중반에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면서 이 족보에서 외손의 이름들도 빠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예.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일찍부터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사회였다라고 이거 하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게 단정 짓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예. 그런 차별하지 않는 왜 근데 이렇게 됐어요? 예, 17세기 중반에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어서 그렇다고 제가 본인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예. 왜 물어봐요? 본인 그런데 이야기죠. 왜 바뀌었냐고요? 내가 바꿨어요? 그래서 모르냐고요? 그럼 알겠냐고요, 제가. 참나. 아, 원고가 화를 내게 되네. 그 그게 봐요, 써있네. 화를 그게 내게 써있네. 되니까요. 원고가 싸움을 붙이네, 오늘. 네, 그죠. 그럼 저희가 이걸 부드럽게 17세기 중반에 장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바뀌어서 그렇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걸 이제 제가 안 바꿔서 잘 모릅니다. 아, 그래서 모르시는구나. 아유, 그럼 알겠어요. 아, 모를 수도 있죠. 그럼요. 예. 겨우 되네, 겨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알겠냐고, 뭐 이렇게 해놨어. 모르냐고. 그럼 알아! 이렇게 해놓아가지고. 아니, 요즘에 우리 정승희 작가가 뭔가 화가 나는 일이 많은가 봐요. 남친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족보에 관련된 고문헌 66종을 지금 선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네. 자녀들 손 붙잡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서 관람하시면서 이제
저도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관람할 자신이 없어요. 자신 있으신 아버지들 스트레스 못 잡고 가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 희한하게 뭐 이게 아들 그 이름만 꼭 기록되고 딸도 또 옛날부터는 없었어. 예, 그건 저도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사 모신다고만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자, 평일에 여러분의 사는 이야기로 꾸며주는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우사히 코너가 있죠. 네, 다음 주 주제 그렇습니다. 뭡니까? 더위입니다. 더위. 더위. 예, 더위. 날이 너무 더워서 고생했던 얘기나 날이 너무 안 더워갖고 실망했던 얘기. 예? 아, 수영장 가야 되는데. 그럼 그리고 저 비키니 입은 모습. 예, 선풍기 좀 팔으려고 그랬더니 날이 안 더우면 속상하죠. 아니면은 날은 안 더운데 옷을 너무 덥게 입어가지고 고생했던 얘기. 네. 날은 안 더운데 더운데 있어서 고생했던 얘기. 뭔 얘기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날은 안 더운데 더운데 있어서 고생했던 얘기. 굉장히 좀 당황하시면서 하시길래 아니면 뭐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많아요. 너무 더워서 좀 안 덥게 해보려다가 뭐 사고를 쳤다. 아니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기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상사나 선배한테 뒤에 가고 얼음을 등에다가 시원하게 넣는데 기절하셔가지고 진짜로 기절하셔가지고 119 오고 뭐 난리 나고 막. 큰일 날라고 그런 장난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요. 조심해야죠. 자, 더위에 관한 거라면 뭐든 다 환영합니다. 예, 우사히.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네, 들고요. 거기 아니에요. 더위. 왜요? 더위. 여기.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재미없어요.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받아주면 괜찮을 법도 했는데. 예, 말머리에 더위라고 좀. 더 위에 있잖아요. 거기 더 위. 아, 여기요? 예. 여기 더 위에 있었구나. 더위라고 달아서 이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살잖아, 벌써. 하여간, 사연 채택돼서 방송으로 소개해주신 분들께는 무조건 화장품 세트! 더위! 고맙습니다. 요거 이상하긴 한데 재밌어요. 단 너무 짧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용 전달은 되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안 좋은 예 선발이 되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박수라도 네. 좀 쳐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 좋은 예 하나 해주시겠어요, 전현미 씨? 안 좋은 예, 더위에 관한 얘기. 내일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구호고시에서 드리는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운전을 위해 헬스 밸런스에서 건강기능식품 라이프 에버. 김치 맛의 비밀 최적의 산도 0.8의 감동을 전하는 0.8 김치. 서울시 인증 마을기업 참손길 지압 힐링센터 이용권. 동두천에 있는 소요산 탑 온천랜드앤 스포츠센터에서 자유이용권. 매트의 명가 파크론에서 넘어져도 안전한 매트, 버블 놀이방 매트. 자동차 용품 전문기업 불수원에서 친환경 인증받은 레인오케이 에탄올 워셔 세트. 이태원 크라운 호텔 엔티움 웨딩홀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놀면서 크는 패밀리파크 웅진 플레이 도시에서 워터파크 앤 스파 이용권. 세계 1등을 향한 명품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상품권. 더모 코스메틱 점은 프라우드 메리에서 데일리 모이스처 썬밀크. 국어 영어 한자를 한 권에 LBH 교육출판사에서 속뜻 국어사전. 한도 화장품에서 여성용 화장품 세트.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에게 보내는 그림 편지 매경출판에서 피터 레빗의 정원 신간 도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릴게요. 한국도로공사 나와주세요.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독선엄마 나 이제 갈라네. 아이고, 잠깐만. 저 가기 전에 당신 내 뭐 좀 하나 사다 주고 가면 안 되겠나? 응, 안 돼. 뭔 줄 알고 안 된다 하는데. 뭔지 몰라도 안 돼. 와. 뭐가 대학가 어차피 먹는 걸 거고 사다 줘봤자 어차피 자네 혼자 먹을 것이고 먹기는 자네 혼자 먹을 껌 싫어 상따린 나보러 피라고 할 것이고 그렇게 안 돼. 난 뭐대 안 해. 그 가지 말고 좀 사다 둬. 아이나 소리 안 한 거 보니까 먹는 게 맞긴 맞구만. 알았다. 그럼 당신 너 고마마 같이 묵게 해주면 될까 이가? 됐어. 난 필요 없으니까 먹고 좀 자네가 사다 먹어. 자기는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힘이 없다 힘이. 내가 오늘 아침을 부실하게 먹어가. 나가 힘이 엄석이 가는데 남편이란 사람이 그거 하나 못 해주나? 아따 대체 무엇인데 그래. 어디 드러나 보자. 뭐지 그렇게 먹고 싶으면 무엇이? 빙수. 뭔 수? 빙수 모리나 빙수 팥빙수. 그것을 지금 나보고 사오라고야. 그거 사다 줄기가. 이런 빙수. 빙수. 웃기지? 뭐라카노? 고마마 당신 지금 내한테 욕한 기가. 내가 뭔 욕을 했다게. 하지만 그래도 자네도 양심이랑 좀 있어야지. 인간이면은 어떻게 빙수를 사달라고 할 수가 있어. 와 고마마 그게 뭐 어때서? 녹아서 누가? 들고 오다가 다 녹아서 질질 흐르고 옷에 묻고 손에 다 찐득찐득해지고 따다다 달라붙고 그래 결국 먹다 못하게 될 것을 사갖고 오라고 하냐고 이날씨. 아이고 고마마 그 가이간에 녹기 전에 빨리 갖고 와야지. 그거를 막 퍼뜩 고마마 빨리 와야지. 뭐 마음이 급한 일 있어? 뭔 수로 일하고 더운 날씨에 뭔 수로
빙수를 놓기 전에 뭔 갖고 오라. 내가 뭐 칼루이스야 뭐야 뭐 벤 존슨이요. 하여간 자기 먹을 생각만 하고 남 힘들 거는 안중에도 없는 이기적인 인간 같으니라고. 식탐적인 인간. 됐다고 마. 싫으면 말지. 뭔 말을 그래 길게 하노. 식탐 전용. 마마.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가려고? 어디 그냥 가서 사 먹고 오려고? 중국집에 전화해가 짜장면 시킬라 한다. 그까고 저 오는 길에 빵집에 들려서 빙수도 한 그릇 사다 주면 안 되는지 그거 물어볼라 하니까네. 엄매. 당신은 퍼뜩 상이나 피라. 배달 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허허, 잘하고. 전화 좀 해야지. 우리 집 전화 없어. 주인집 가서 할락한다. 그럼 나가야지. 드라마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까먹었어. 결국 전화 있었는데. 받을 수만 있어. 그거 몰라 뿌라치에서 불있지. 먹는 거는 남들 3배로 먹으면서 어쩌고 저렇게 남들 반에 반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지 몰라. 저것이 무슨 곰이여 뭐여. 하여간 우리 마누라 포함해서 이 쌍팔려는 사람들은 진짜 큰일이란 게요. 갈수록 손 하나 까딱 안 하려고 무조건 편한 것만 찾으려고 하고 누가 배달의 민족 아니라 할까봐 뭐든 저런 배달로 해결하려고 하고 진짜 문제예요. 이래갖고 어찌게 되려는지 모르겠어. 그 어땠습니까 거기는? 설마 2017년 대화도 그래요? 그때도 다들 집에 앉아갖고 뭐든 배달시켜서 하려고 생각이나 하고 그러고 사냐고요. 아니죠. 가까운 데 직접 걸어도 가고 그러고 무겁지 않은 거면 직접 들고 오고 그러고 살잖아요. 사람이 그게 사람이지. 직립보행을 하려고 뭐라고 그 조물주가 그걸 하게 해줬겠어요. 걸어댕기라고 했겠지. 별 쓸데없는 거 진짜 배달시키고 그럴 정도 게을르고는 저 거시기는 안 오죠. 안 덥나? 나? 왜 그래 중얼중얼 그렇게 썼노? 오늘 봐봐. 대사가 겁나 길어 뒤에. 아이고. 엄마 해리가 우리 덕수의 본명인데? 아 여긴 장혜리구나. 추억의 발라드. 어떻게 뭐 발라 드실라고? 됐다고 마. 됐다고 마. 디너쇼. 모터쇼. 에어쇼. 패션쇼. 어썸쇼. 잔남이 이제 들어와야지. 이 세상 수많은 쇼그 중에 최고는 그렇지. 우주 최강 대박 라디오 쇼 배칠수 전영미 9595 쇼. 네, 일요일에 구호고쇼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해마도 이제 음악이 막 나오면서 꽁트에 살고, 꽁트에 뭐, 간다. 뭐 예, 이랬는데. 그걸 해야 되는데, 제작진이 지금 시위를 하네요. 예, 제작진이라고 또, 그건 양승창 혼자 이제 좀 골라가지고. 삐쳐가지고. 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맨날 무슨 뭐 그거, 나온 거 가지고. 제작진 투표를 뭐 어쩌다, 뭐 전문가 심사위원을 자꾸 뭐라 조작하는 거 그러는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 혼자 하는 건데, 어느 누가 합리적인 의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 일일이 다 들어본 게 아니라 손에 집히는 걸 하는 게 아니냐. 휘휘 져가지고 하는 게 아닌가. 또- 그건 아니에요. 또 그건 아니래요.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아무거나 틀어도 아무거나 틀어 제껴도 제끼는 건 또 뭡니까, 아이고. 재밌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 고른 거예요? 아니래요. 그 왜냐면은 팟캐스트랑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다 아니, 그거를. 제가 증인을 될 수 집계를 있습니다. 내요. 제가 방송국에 좀 일찍 와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딱 가봤더니 저쪽에 약간 상석 같은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저 뒤에 등을 되게 높은 사람들 자리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렇게 딱 헤드폰을 끼고 쭉 심오한 표정으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는 거였어요. 거 봐요. 들어본다니까요. 근데 왜 또 그 삐쳐가지고 안 냈어요? 그냥 야, 주지. 진짜 토크를 못하게 갑자기 거봐요라고 그러는데 야. 자, 시작할까요? 네. 네, 꽁트의 재발견.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꽁트 들어보냐면 이것도 이제 저 담당 PD가 개인적으로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 6월 30일 나는 칩니다. 듣겠습니다. 나는 짐이다. 예, 오늘은 전하께서 물 건너 먼 나라에 가 계신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모시고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후보님 오셨습니다. 무슨 후보래 아직까지 후보는 아, 그렇군요. 아니지. 아이고. 그러면 안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아, 별로 난 왜요? 실망입니다 정말.
왜요? 지금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그 혹시 저도 지금 물 건너에 가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나올 상황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사실은 맞다 그러시지. 정말 실망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불구하고 나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요즘에 워낙에 뵙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냥 뵙고 싶어 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뵙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 것도 뭐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전혀 몰랐습니다. 뭐를요? 다, 전부, 올, 이 모든 일들을 다 몰랐고 이런 일들을 꾸민 그 여성분한테는 정말 실망입니다. 근데 기왕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상입니다. 그게 개인이 혼자 저지른 일이라고 쳐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 조작된 걸 가지고 당에서 다 같이 활용했다는 것도 좀 큰 문제지 않습니까? 다음 질문 누굽니까? 저요. 지금 손 드신 분은 주어진 시간을 다 쓰신 것 같고 이제는 그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안 받아주셨지 않습니까? 여태 우리 둘이서만 얘기했는데 시작부터 안 받아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받아준 것은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안 나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되게 큰 사안이고 상황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철부지의 치기 어린 불장난이 상황을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철부지라 보기엔 좀 내일 모레 40살이던데. 100세 시대니까요. 그렇다 쳐도 그 철부지 불장난에 당 전체가 덩달아 다 넘어간다는 게 한심한 거죠. 과연 그리고 그 여성이 혼자 한 게 맞을까? 뭐 계속 그런 의구심들이 커지는 상황이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그 여성이 누구 아바타입니까? 아바타가 맞습니까? 모르죠, 저는. 모른다고요? 예. 모르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 이제는 얼굴 보지 않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얘기는 하실 거죠? 입장 표명. 그 책임론이 커진 상황인데. 뭐 커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아졌다고 볼 수도 있고 작아졌다가 커질 수도 또 커졌다가 작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뭔 소리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말아버릴 수도 있고 엄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안 하려다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상황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수사 상황도 예의주시하실 거죠? 그거 하려고 그건 내 건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안 한 걸로 해주십시오. 예, 그럼 안 한 걸로 할게요. 큐 한번 주세요. 큐. 수사 상황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중, 예의주시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자주 들어봤거든요. 솔직히 벌써 그 녹취록 사건부터 조작 사건, 책임론이 불거진 사건들이 꽤 있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꽤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나와? 예. 그렇게 꽤 있었는데도 제대로 책임을 지는 건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실망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뭐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 그 같으세요?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통 상황을 전해준다. 둘째, 얼른 노래를 튼다. 셋째, 캠페인 그런 거 넘어간다. 지금은 순서상 노래를 트는 게 맞긴 예, 하죠. 그럼 그렇게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하고 이제 노래를 트시고 저는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아유, 식사 안 하셨구나. 아까 도시락에 있던 거 그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새김치입니다. 새김치를 가져온 분은 누굽니까? 진정한 새김치. 음악을 내가 들으라고 할 때 틀어야지. 정말 실망입니다. 김치 쉬었어요. 날 더워가지고. 바로바로 쉬더라고요. 새김치인데 이거 쉬어가지고. 네, 샤프입니다. 샵입니다. 텔미. 예. 샵의 텔미였습니다. 샤프심 몇 미리 거 썼어요? 저 때는 0.7. 0.7. 그게 좀 굵었죠. 0.5는 잘 부러져요. 잘 부러지긴 하지. 근데 이제 훗날 기술이 좋아져갖고 이제 0.5도 나왔지만은 저희 때는 0.7 많이 썼죠. 0.7, 0.5 많이 네. 썼어요. 얘기 나온 김에 또 추억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연필심처럼 두꺼운 거를 껴서 쓰는 거 있었죠. 예. 기억하죠? 있었죠. 예, 이렇게 약간 돌려서 쓰는 거. 예. 그래서 그게 약간 이제 조금 뭔가 좀 꺼내기 창피해서 항상 그 까만색. 칼로 갈아? 예, 까만색 그거 당시 일본 이렇게 옆에 써 있는 거. 예. 그거를 갖고 싶어 했죠. 예. 대부분 그래서 형들 거 어떻게 막 해가지고 훔쳐가고 그랬다가 막 맞고 그랬는데. 훔치는 걸 옛날부터 그렇게 밥 먹듯이 했어요. 예, 손버릇이. 아이고. 많이 안 좋았어요. 두고 보자.
자, 예. 꽁트의 재발견. 예.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걸 들을 텐데요. 백반토론을 들을 거예요. 예. 근데 백반토론 중에 며칠자냐? 6월 29일 목요일 날 방송됐던 백반토론입니다. 자, 듣겠습니다. TBS 고고쇼 백반토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문통께서 미국을 갔습니다. 예, 첫 번째 외국 방문을 미국으로 갔다. 그러시군요. 그 미국 VIP 그분이 지난 한 2월인가 취임했잖아요. 그분이 예. 트럼프. 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을 부부 동반으로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환영 만찬 이걸 한 적이 없어. 이번 처음으로 문통님 부부를 초청을 해서 공식적인 환영 만찬 한다고 합니다. 아, 예. 그 만찬이 그래도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쵸. 외국 예. 정상한테 깊은 어떤 신뢰를 보낸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각별하게 환영한다, 환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또 여태껏 만찬을 안 했었나 봐. 외국 정상들은 꽤나 초청했었는데, 그지? 예. 그러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또 베푼다 하더라고. 그래서요. 그렇다고. 아이, 뭘 만찬 그까짓 걸 가지고. 참. 아니, 나는 이제 그게 생각나서 그러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뉴스들만 들고 일어나가지고 트럼프 씨가 갱노했다, 아. 그랬잖아. 경로했다고 걱정되고 바들바들 떨고 대미 관계 어떻게 하든 난리 났다 그랬잖아. 그랬긴 했죠. 쓰잘데기 없이 부정적인 뉘앙스로 너불대는 애들 많았잖아.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결과는 어때? 대접받고, 의전 지대로 받고, 응? 심지어 첫 번째로 만찬 초청까지 받는다 하니까, 갑자기 며칠 전에 경로했다고 걱정하고 발발발 떨던 언론들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지금 무슨 그런 의전 같은 게 중요합니까? 그 외교의 내용이 얼마나 알찬지 그게 더 중요한 거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찬 같은 거는 원래 그 외국의 정상들한테는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국 갔을 때 지혜님도 한미 정상과에 그럼 만찬 자리에 있었나? 아니요. 저는 오찬. 점심 오찬. 저는 만찬은 좀 별로라. 배부를까봐.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아유, 나는 만찬 해준다 그랬어도 됐다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이렇게 뻑적지그리한 그런 것도 좀 싫고. 내 취향은. 근데 취향 따지는 자리 아니고, 그게 또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의미가? 오찬으로도 충분했었습니다, 저는. 지혜씨님 첫 번째 미국 방문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유, 그럼요. 그때 참. 대변에 성추면 난리 부르스. 난리 부르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뜨겁고. 저기요. 우리 외교사의 한 획을 걷던 사건이잖아. 진짜 역대급이라, 진짜. 그 얘긴 모르시나 보다. 뭐? 그 미국 외교사에도 한 획을 그었던 사건이었어요. 미국 외교사에도? 예. 내가 이제. 200년 넘는 자기네 외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사건이라면서 이 미국 쪽도 되게 황당해하고 교포들도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막 이렇게 웃으면 나셔. 코미디긴 하잖아요. 그건 그래. 국격 떨어뜨리면서 웃기기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어떤 떨어뜨리기에 썸하겠지 그게. 아이고 참 지나고 나니까 다 추억이네요. 추억? 그런 걸 누가 추억이라고 그래? 상처라고 그러지. 지울 수 없는 망신이지. 좋지 않은 과거는 빠르게 잊어버리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긴 그때 그 사건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성과 같은 거 있는 거 다 묻혀버리다 아쉬웠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그게 성과가? 그게 이제 그때 어떤 그런 뭐랄까 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많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는 생각이 안 나고. 그래도 미국 측과 처음으로 첫 번째 했던 협상은 기억납니다. 참 그때 양국 간에 아주 팽팽한 신경전도 있었고 그 첫 번째 했던 협상이라서. 뭐였어요 그게? 제가 미국 가서 쓸 침대 매트리스 문제였죠. 매트리스, 그때 그거. 멘트. 그 미국 매트리스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매트리스의 스프링 강도를 맞춰달라. 우리 보좌진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미국 측에서는 그냥 써라. 그때 그걸로 아주 팽팽한 협상을 벌였던. 역시 개그죠 이거 개그. 아니에요. 뉴스 기사에도 나왔었던 건데 뭘. 진짜로? 예. 와 요즘 유행할 말 실화야 실화? 예.
리얼, 레알. 중요하긴 해. 뭐 허리가 편안해야 푹 자니까 숙면하니까. 그러니까 그 7시간 이상 잘려면은 식사는 요즘 잘 하시죠? 아이고 참 규칙적인 생활은 요즘 최고지요. 예, 그래서 끼니 때가 좀만 지나도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와요. 저녁 허기지네. 소리인데. 예, 들어갑시다. 지 뱃소리를 지가 성대모사라고. 문 열어요. 예.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가장 큰 뉴스는 아까 우리 앱 게시판에도 왜 955는 그걸 다루지 않느냐 이런 항의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선거 개입 조작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래 번번이 막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 터집니다. 이번 조작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엔 정보원 댓글 사건이 있었고 지지난번에는 그게 있었지요. BBK. 비비카 기억나시죠? 안 나. 그 동영상은 있는데 주어는 없다는 그 전대미문의 주어 상실 희롱 사건. 저기요 그 문제로 참 9년 넘게 복역하고 나와서 그 미국에 있는 분. 그분 요즘 화력이 아주 폭발했던데. 그거는 이제 자기 SNS에 쓰고 있는 일방적인 주장이고. 아니죠. 그거 말고도 금융거래 내역도 공개할 거라 그러고 아직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들. 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회유와 협박들 그런 거를 갖다가 아유. 다 이렇게. 에이, 왜 그 다 끝나지 가지고 그래 뒤끝있게 사람들이. 아이고 그래도 다시 파봐야 되지 않을까요? 뭘 파파기는 나 기나팔래. 아이고 나 기가려. 아이고 누가 내 얘기하나? 그 사람이 하나 보지. 걔는 왜 그러나 몰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해라. 내가 그렇게 빌어주고 내가 실제로 진심으로 얘기했잖아 내가 그때. 뭐 아무튼 그때 BBK 가짜 편지 막 흔들던 그분도 있었고. 홍감탱이 아유. 증거 조작의 허위 기자회견에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었다는 의혹이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저 우리 쪽에서 내 측근 관계자 이미지 입장을 전했어.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 대응할 가치도 없다. 말 대꾸 하고 싶지도 않아. 됐어. 얘기야 그만. 이게 끝. 이제 그러니까 그 조작 사건 의혹이 깔끔하게 다 풀리질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번번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챙기고. 예, 의혹이 깔끔하게 풀린 걸 봤으면은 이번 판에도 아유 그런 조작질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을 텐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유 지난번에도 그런 일 있었는데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걸 보게 되니까 번번이 조작질들을 갖다가 이렇게 저기요 MB님 어디 가셨어요? 그 남 얘기하는데 그렇게 예의 없게 그냥 가시나? 아이고 참. 아까 저 차키하고 다 챙겨서 가시는데 뱃속에서 내가 배가 고프네. 나십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죠. 6월 29일 다 지난달 거네요. 예. 또 6.29 공동선언 그날이네요. 자, 아무튼 그날 방송됐던 백반토론을 함께 들었고요. 주말에 이렇게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 저희 코너를 꽁트의 재발견을 통해서 근데 또 팟캐스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955쇼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는데요. 팟캐스트에서는 시사 꽁트만 모아놓은 버전하고 풀 버전 두 가지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서는 풀 버전 요 한 가지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주시고요. 들어주신 후에는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요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댓글 하루 몇 번 하긴 하신다고요? 한 3번 정도 합니다. 3번 정도 3번에서 하더라고요. 5번 정도. 3번에서 5번. 예. 야, 그건 너무 차이가, 잠깐만, 2배인데, 그거를 제가 5번에서 20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아, 시간이 남으면 수시로 들어가 봐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 댓글이 조금 적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봤는데, 그게 마지막 글인데 그대로네? 이러면은 굉장히 상심이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안녕이라도 좋으니까 댓글 좀 많이 좀 달아주세요. 어쨌든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래도 뭐니 해도 본방사수. 본방사수. 네, 요거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일 12시 10분부터입니다. 네. 교통정보 다녀옵니다. 네,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2부 마칠 시간 됐습니다. 네. 전현미 씨. 네. 이렇게 봐보세요. 왜요? 팔 들어봐요. 왜요? 오늘 당신이 이 옷을 입은 데는 의미가 있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더워서 입었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리하지 않습니까? 뭐가요? 3부에 만나보시면 알아요. 아이고, 무슨 이상한 소리가 뭘 또 훔치려고 그래요? 뇌물 뽑으러 했어요?
아이고 참 마마무입니다. 마마무. 예.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래 아니, 좀 들으시고요. 힌트는 그래 좀 드려야 되잖아요. 몇 때문에 제가 그런 이상한 사람 됐잖아요. 자, 이상한 사람 같아요, 지금. 예. 자, 3부에 오늘 또 예. 귀한 초대 손님 나오시니까요. 많이 예.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듣겠습니다. 3부에 봬요. 그분은 정상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같으면 자신감 있는 여자 말하자면 내게 믿는 여자 아유를 높이고 싶다면 뭐 본인에게 딱 맞는 야구 배트를 깎아야죠. 홈런을 많이 치고 싶다면 아, 형제 공예 사러 오세요. 강동구 상일동의 형제공예사 야구선수 배트 가공 전문 공예사 강동구 상일동의 형제공예사 야구선수 여러분 야구 배트는 형제 공회사에서 깎으면 좋아요. 홈런 치겠네. 새 집도 만들어주고 뭐 많이 깎아주는데 가격은 깎지 마요. 예, 여러분은 지금 구호고쇼를 듣고 계십니다. 구호고쇼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확합니다. 웃기면 된다. 웃기는 거는 나 없이는 안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늘 가지고 있는데. 아, 몰라. 그냥 아무나 그냥 실컷 웃겨주세요. 사실상 입이 실컷 웃고 있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라지라면 노래 들어야 되는데. 이 채널을 제발 고정하세요. 구호구호. 아쇼. 재밌는 그 목소리 들어봐요. 구호구호. 쇼. 언제나 우리가 즐겨 듣는 TBS 실수와 영리가 웃겨주는 구호구호쇼. 아, 웃기긴 내가 웃기지. 네가 웃기긴 뭐하러 웃겨. 들어가. 아유, 왜 오셨어요? 가 그럼. 네, 여러분의 구호고쇼 3부 시작됐습니다.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배치수 씨, 어떤 노래 들을까요? 원미연 씨의 노래네요. 네, 소리 질러.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연히 구호고쇼 초와 초특급 초대석 세계는 넓고 직업은 많다 스페셜 제1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특집. 오늘의 주인공 대한민국 1세대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러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상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하게 교수님 앞에 서니까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전영미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주십시오. 예? 뭐 무슨 만행은 무슨 만행이에요? 어떤 범죄형입니까? 너무 착하게 생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어떤 범죄형인가요? 배치수 씨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절도 쪽으로 좀 몇 가지 죄송합니다. 절도죄가 있어요. 이 양반은. 네. 정확하십니다. 제가 저 농산물을 훔쳐가지고요. 그게 좀 있었습니다. 저희 종씨인데. 그러니까 여기 이 씨예요. 아유, 네, 하여튼 그런 게 이것도 이 있습니다. 범죄자가 많이 쓰는 거죠. 여기 이제 사문서 위조 그런데. 자, 구호고쇼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이게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의외의 초대 손님. 의외의 손님이고 예. 독특한 손님이고 또 한편 귀한 손님입니다. 배상훈 교수님. 자,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파일러 서울 디지털 경찰학과 배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런 데 나올 줄 몰랐습니다. 라디오는 출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K KBS 그쪽에서. 그 그러시구나. 저기 어제도 생방송. 예. 그러셨군요. 좀 진지한 방송이었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아니요. 아니에요? 뭐 어디였어요? 그 문희준 씨, 정지영 씨. 그래요? 즐거운 생활. 오. 그래서 그게 컨셉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업 시켜놓은 걸 제가 다운 시키는. 저희도 실은 이제 주중에 너무 업된 걸 때 다운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명성은 뭐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배 교수님은. 자,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인데요. 근데 네. 딱 뵙는 순간 아까 악수를 딱 나누면서 악수하는데 내 손에서 정보가 빠져나가는 느낌.
그쵸. 뭔가 읽혀지는 듯한 느낌. 나의 양력을 훑어가는 느낌. 난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 예, 저게도 좋은데?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잠깐 계셔보세요.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예, 근데 한편으로 그런 싸한 느낌과 동시에 귀엽게 생기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디 수사하겠습니까? 제가 한 귀여움으로. 이게 문제구나. 말씀하시니까 더 귀여우시네. 이게 문제네.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좀 문제가 되긴 되네요. 자, 프로파일러. 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친숙한 단어가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러니까요. 또 잘못 알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우리 배상환 교수님에게 직접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은 어떤 것이다. 간략하게 정의 내려주신다면요. 네. 예, 뭐 간략하게 한국말로는 범죄심리 수사관, 분석관이라고 하고요. 좀 특이한 범죄들, 그러니까 이상 심리를 가지고 있는 강력 범죄자들을 직접 수사하고 분석하는 수사관입니다. 그 이제 향후에 길게 내다봤을 때 예방적인 차원 측면도 강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 보통의 측면이요. 이런 그 이상 동기 범죄자들은 예, 예. 반복적인 범죄를 하니까요. 예. 보통 한 뭐 10범이나 20범 넘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한 뭐 3, 4범 안쪽에서 미리 검거를 하게 되면은 예. 그 많은 피해자분들을 사전에 예.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양태에 대해서 어떤 그 정보나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미리 대응할 수 있고 어떤 양태를 보였을 때 이게 그쪽이다.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예.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학문이기도 하겠죠. 저희들이 그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눈치는 좀 제가 빠르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눈치는 겁니 빨라요. 일단 배상훈 교수님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1세대세요. 네네. 정확히 언제부터 이제 우리나라 1세대랑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프로파일러는 개념을 들여오신 분들은 1997, 8년 정도부터 네네. 개념은 들어왔는데 네. 근데 정식으로 이제 운영한 것은 이제는 초반이고 예. 정식으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특채로 예. 공식적인 특채로 일기. 예, 일기는 2005년부터고요. 2005년. 예, 그러니까 한 12, 3년 정도 그렇죠. 됐군요. 예, 그렇군요. 그전에는 정식적으로 어떤 프로파일러라는 그 직함을 가진 분은 사실상 없었던 거죠. 개념은 들어오셨지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활동하셨던 분은 우리 유명하신 표창원 네, 예, 표창원 있었죠. 지금 예, 의원님이시고. 예. 예. 근데 근데 이제 그 후에 그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된 거지 처음에는 프로파일러라고 활동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프로파일러로 채용이 된 건 아니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활동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네, 계시더라고 네. 이제 일을 같이 하자. 네. 같이 일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셨구나. 주로 이렇게 그런 범죄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심리학자라고만 해서 그분들 얘기만 듣고 이랬는데 이렇게 전문적으로 범죄 심리 분석관이라는 그 명칭을 갖고 하시는 분들한테 듣는 얘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게 과학적으로 좀 근거 있게 가신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약간 좀 뭐 이제 범죄 심리학자라든가 아니면 범죄 사회학자분들은 학자분으로 계시는 거고요. 네,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현장. 현장에서 직접 이제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위험하진 않습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예. 두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미러링 효과라고 해서요. 네. 가장 두려운 건 저 자신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나쁜 짓은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의식적으로. 네네. 그러니까 그 행동이 일종의 이제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가 스스로 계속 역으로 퍼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 꾸준히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도 외국에는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 심리 상담을 계속 받는다든가 그런 그렇죠. 게 있다고 하던데 국내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정식으로는 경찰 트라우마 센터라는 것이 예, 예. 있고요. 보라매 병원에. 예. 근데 프로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직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형태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저희들도 비슷한 형태의 그 상호 체크를 하는 거죠. 상호 체크. 예. 그거 정말 중요한 것 제 같아요. 그 지인 중에도 현장 감식을 하는 수사관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정신치료를 받고 개도 키우고 뭐 이렇게 캠핑을 다닌다거나 힐링 활동을 굉장히 그거에 목숨을 걸어요. 예. 왜냐면 아주 중요한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것 같아요. 현장 감식 현장이라는 것은 인간으로서 예. 사실 참 목격하기 힘든 부분을 항상 직업적으로 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시 치료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네. 그 외국도 그렇더라고요. 저 외국에 있는 경찰인 그 후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들었더니 하필이면 또 담당인데 여자 경찰인데 그 성폭행범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속적으로 심리 상담을 계속 받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그런 범죄자들을 보면 분노가 많이 오릅니다. 네. 경찰관들. 그럼 분노를 그 폭력으로 해소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그 줄이는 삭힌다고 하죠. 조절할 수 있는. 예,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을
서로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식 전문가들한테 그런 상담도 받고 그러니까 초기에는 저희들이 현장 경찰관들을 직접 상담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없었을 때는.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만들어져가고 다녀야 되는 거고. 다양한 일을 처음에는 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특수한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자기 자신이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게 참 힘든 두 배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저희는 이제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차 안에 있는 네. 그거를 듣거나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자기도 무의식으로 잘못된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미러닝 효과가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 체크를 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거 정말로 보네요. 내 차 안에 있는 블랙박스를 나를 듣고 보고 나를 봐. 진짜로. 와. 그것도 무의식 중에 나올 수 있는 행동과 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분노가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주 잔혹한 범죄를 보거나 그 리마인드 했을 때 그럼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모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 이게 듣는데요. 지금- 굉장히 소름이 끼쳤어요, 저는. 시작부터 이게 왜냐면 이런 얘기는 이제 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충했는데 시작부터 고충이 확 들어가지고.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맞아요. 중요한 부분. 이걸 좀 가볍게 해석하면서 저희 얘기로 좀 바꾸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방송을 완전 까불까불하고 싶지만 또 다른 제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 너희 이번 주에 너무 까불었다. 어느 요일은 진중해야 돼. 이런 걸 눈이 필요하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조절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무거운데 이럴 경우에 저희는 또 교통정보를 살펴봅니다. 살짝 그럼 저희도 블랙박스 좀 그럴까요? 들여다볼까요? 예. 아휴. 자, 이 시간 교통 상황 살펴드릴게요.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예. 자, 오늘 정말 독특한 초대 손님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프로파일러 1세대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질문, 무조 궁금한 거 궁금한 게 풀어보는 너무 시간입니다, 많으니까요. 저희가. 예. 네. 그래서 일반 범죄 수사관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연봉이 차이 납니까, 연봉이? 아닙니다. 연봉은 뭐 예. 똑같습니다. 아니요, 궁금했습니다. 예. 같은 경찰관이니까. 수당 다르겠죠, 수당. 수당도 좀 떨어집니다. 아, 왜냐면 그렇습니다. 외근 형사가 아니기 예. 때문에. 왜 자꾸 왜 월급으로 가가지고 이래요? 여쭤본 거예요. 아니, 사실 궁금하긴 했습니다.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궁금한 게 저 사람 얼마 버나요? 맞습니다. 애청자 궁금한. 여러분, 비슷하다면 이건 이제 그만하자고요. 예, 수당은 좀 떨어지신데요. 자, 예. 어떻게 다릅니까, 일반 수사관과? 일반 수사관 같은 경우는 이제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문이나 네. DNA 같은 걸 중심으로 우리 현장 탐문을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는 행동 증거.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범죄자의 뚜렷한 심리적 증거를 그걸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면 피해를 당했을 때의 상황이 예. 그 가해자 범인의 어떤 심리적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 된 걸로 예. 추적해 갖고 예. 역으로 예. 범죄자 심리 상태를 추정하는 거죠. 굉장히 모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한 가지 드는 질문은 수사관 각자의 스타일들의 따라서 어떤 타력이 붙어서 늘 어떤 수사 패턴에 동일한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런 주의할 사항도 있겠죠. 예. 저희들이 이제 일반 수사관들한테 그걸 갖지 말라고 이제 교육을 시키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떤 특정한 형태의 편견이라든가 그러니까요. 선입관이 예. 가지지 않도록 예. 그것을 과학적으로 계속 검증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경험이 쌓일수록 점점 편견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수사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딱 보면 안다는. 그렇죠. 그게 더 위험합니다. 예,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모든 범죄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다 항상 다른데. 눈치가 빠르지 않습니까? 상당히 명석하시죠. 아니 작가가 써준 거 이거 읽은 거예요. 저 그리고 저는 봤어? 개인적으로 저 우리 배 교수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전공이 화학이시더라고요. 예, 제가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쪽으로 그렇게 근데 진로를? 이런 과학 수사 이게 이제 과학 수사 기법이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과학 수사 기법을 모르면은 말하자면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문 분석이라든가 뭐 혈흔 패턴 같은 거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는 냄새 분석기도 있습니다. 냄새 분석기요? 여기 들어왔을 때 이제 첫 문 열고 들어왔을 때 그 쓰시는 향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진짜 그러네요. 예, 성격적 패턴이 이것도 저 연구한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현미 선생님은 어떤 성격일 수 그러면 있겠다. 머리를 잘 안 감는 건 어떤 아니 성격인가요? 머리 감고 왔어요 오늘. 왜 지저분한 이래요? 지저분한 성격이죠. 성격이지. 아니 왜 안 감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겨울 펄쩍 뛰는 건 어떤 가을에는 성격? 펄쩍 뛰는 건 범죄 이틀에 한 번씩 감아요. 분노 이틀에 한 번씩 감는다고 막 이렇게 몰아세워요 사람을. 어쨌든 그런 과학적인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참 좋았어요 지금. 예. 넘겨버려야 돼요. 예, 그래갖고요. 말렸어. 예, 그래서 그래서 이런 자연과학적인 베이스가 있는 경우가 수사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특히 이제 자연과학적인 부분에서의 것은 이거 보통 이런 수사관들이 심리학이나 사회학이나 아니면 뭐 경찰학이나 범죄학 쪽으로 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쵸? 자연과학적 배경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궁금하지 뭐 오늘. 예, 매번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건데요. 네네. 소년 배상훈. 소년 시절 교수님은 어떤 애였을까요? 어렸을 적에? 자꾸 이렇게 너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걸어갔어? 뭐 이렇게 저는 예. 그 관찰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애들이 있었어. 우리 학교들 때 이렇게. 제가 네. 경기도 이천에인데 거기가 분지입니다. 근데 네. 거기 이렇게 가면은 계속 산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관찰을 해갖고 약간 좀 이상한 애 치고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호기심하고 많으셨구나 호기심이. 그 끈질긴 관찰력. 네, 관찰력.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도 잘하셨죠. 공부도. 공부 잘했다고 하면 또 욕되죠. 아니 잘했잖아요. 아니 솔직히. 사실 팩트를 잘하셨죠? 말하시면 됩니다. 네, 예. 뭐 조금. 예. 저 눈치 빠르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 넘겨짚는 거 엄청 잘해요. 약간 사짜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풀리긴 했습니다만 저도 그 호기심하면 정말 좀 뭐 둘째 가름 서러웠거든요. 앉아서 공부를 못하는 성격이라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입만 살아가지고 이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업이 굉장히 저는 지금도 호기심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막 부럽고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 호기심이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혹하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업으로서의 어떤 프로파일러. 근데 이제 직업으로서의 프로파일러는 상당히 보람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사회 정의에서 가장 최첨단에 가 있는데 문제는 사회적 대우가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7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정도의 대우인데 예. 저희들은 거의 제가 1년에 휴가가 하루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예? 1년에요? 예. 항상 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의 치료를 해가면서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늘 아니다. 동료들과 서로 치료를 하죠. 서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저희는 서로 상처를 서로 내거든요. 상처를 내거든요, 저희는. 저희는 서로 보면 볼수록 상처가 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 치료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예. 전현미 씨는 저를 때리면서 치료를 하고 저는 깐족거려서 깐족 엄청 깐족돼요. 저는 못 살겠어요, 안 깐족거리면. 아우, 아주 그냥. 저는 안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많이 헤어졌는데요. 예. 예. 일단 그러면 지금 프로파일러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걸만 딱 봐도 많이 때렸겠구나. 저거는 저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그 밑에 손을 어떻게 잡는가를 보죠. 야, 이거 중요하다. 야, 정말, 소름 끼친다. 한번 잡아봐요.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체적 그립을 잡는 거나 아니면 끝을 잡는 거나 뭐 이런 데서 그것은 이제 어머. 가격할 때 어떤 의지가 있는가. 그거는 그게 의도성이 있는가. 이런 거 휘어지는 건, 이거 부드러운 이거는요? 그러니까 스냅이죠, 스냅. 예. 그 그건- 대상에 대해서보다는 대상을 다루는 사람의 행동적인 요소를 먼저. 저를 굉장히 깔보거든요. 그런 게 있는 거지. 손! 이러면서 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참. 근데 이게 왜냐면 한 4, 5년 된 거거든요. 오늘 또 수사 하나 하셨네, 우리 또 교수님. 근데 아이, 모든 행동과 말과 주변에 있는 것들 냄새까지도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도 네. 예사로 보질 않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잡는 방법을 본다는 얘기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노래를 틀 것 같습니까? 안 틀 것 같습니까? 그건 배칠수 선생님의 마음이죠. 그거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해라. 굉장히 신중하십니다. 이게 악어론법이거든요, 이게. 말씀을 그냥 안 하세요. 튼다 그러면 안 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야, 역시 안 속으십니다. 자, 드라마 폴리스의 주제곡입니다.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 OT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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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칠수와 전영미의 9595 쇼.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구호고쇼에서 말하는 초대박
정말 초대박 초대석입니다. 정말요. 오늘. 세계는 넓고 직업은 많다 스페셜 제 1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특집. 네. 대한민국 1세대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러 서울 디지털대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1세대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여기 하나 이제 장점이 선배가 없어요. 전부 후배입니다. 아니 그래도 경찰이시니까 위에 선배는 많으십니다. 어쨌든 같은 계통에서 이제 최고 선배시잖아요. 효시. 그렇죠. 예. 네. 제 위에는 없고. 예. 그러니까 예. 저 얘기 내 외에는 없어. 굉장히 거만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어디 지금 교수님 앞에서 지금 아니 그래서 그나마 그런 스트레스는 없으시겠다. 되게 그렇게 버릇없어 하는 보이죠? 거예요. 고개 끄덕이셨습니다. 한번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행동 언어가 보였죠. 그 말하고 이게 달라지죠. 네, 행동은 아니죠.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어디 가냐면 그렇다고 하려고 숨가에 들으면 아니 그렇다기 못 걸리셨습니다. 저희에게. 네, 약간 저희에게 미숙하셨어요. 걸리셨습니다. 자, 초대석 퀴즈 나갑니다. 네. 자, 우리 메인 MC입니다. 전영민 씨. 이따가 한번 꼭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뭐요, 우리 또? 교수님한테. 범죄 쪽하고는 뭐 연관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이 국어를 이용한 라디오를 진행하는 진행자잖아요. 국어는 그게 더듬어요. 근데 일본어, 심지어 뭐 북한 사투리, 중국어, 태국어를 절대 더듬지 않습니다. 이런 심리는 뭘까요? 유쾌하게 이렇게 좀 방송을. 의도적인 걸까요? 약간 의도적이 그렇죠, 약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틀리셨습니다. 자, 우리 메인 MC 오늘만큼은 안 더듬게 도전합니다. 지난주도 안 더듬으려고 그랬는데. 초대석 또. 퀴즈 나갑니다. 퀴즈 나갑니다. 배 교수님, 이 뻥끗 하시면 안 됩니다. 자꾸 최 교수님은 이렇게 겁을 줘요. 제 맘이에요. 메인 MC니까. 자, 퀴즈 나갑니다. 청취자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프로파일러의 조상이 탐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파일러는 아서 도난 코일이 창조해낸 이 인물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그 인물은 누구인지 그 인물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있습니다. 1번, 명탐정 코난, 2번, 명탐정 번개, 3번, 명탐정 셜록 홈즈, 4번. 소년탐정 김전일. 여기서는 어떤 행동적 특징이 나타났나요? 제가 이제 이름을 잘못 읽으셔갖고 지적하려고. 네, 아서 코난 도일이죠. 도일을 도난코일이라고 도난당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갖고. 제가 이 지금 1, 2, 3, 4번 보기를 읽어주면서 전영미 씨의 행동적인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요? 강조점. 강조점을 예. 강조점을 주는데 제가 강조했습니까? 그 심리적 배경 뒤에는 어떤 그 정답이 덜어면 안 됐나 하는 그런 불안함이 깔렸을까요? 불안함보다는 약간의 그 일종의 위압감 위압감이요? 오지랖 아닐까요? 오지랖? 그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죠. 예. 이것은. 좀 과한 거죠. 예. 이게 뭐랄까 이렇게 애청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 못 안 느끼셨습니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1번, 명탐정 코난, 2번, 명탐정 번개, 3번, 명탐정 셜록 홈즈, 4번. 소년탐정 김전일. 지금 제가 느꼈네. 예. 개인적인 그 욕심이었어요. 웃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티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틀렸습니다. 저는 애청자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건 별개로 저 힌트 한번 주십시오. 이름이 제일 기네요. 그러네요. 이름이 기네요. 그런 예. 분이시네요. 예, 다른 분들은 최대 세 글자인데 이분만 기네요, 그죠? 그러네요. 기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거를 빨리빨리 잘 집어주시는구나. 진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희는 놓치고 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웃기려고 그냥. 웃기려고만 하고. 자, 어디로 보내면 됩니까? 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문과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카카오톡은 무료입니다. 보내주시면은요, 정답자 중에 저희가 6분 뽑아서 선물 드릴게요. 가족사진 촬영권 1분, 김치 5분, 이렇게 해서 총 6분께 선물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퀴즈 내드렸는데요. 네. 자, 계속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많은 프로파일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시죠. 예.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질문 2개를 합칠게요. 존경하거나 눈여겨보시는 인물이 있으신지 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국제적으로 큰 어떤 이슈가 됐던 사건들 중에서 프로파일러가 특별히 활약하여 해결해낸 사건들 중에는 특히 어떤 인상적인 사건들이 있으신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는 역사가 아직 십몇 년밖에 안 네, 되니까.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로버트 레슬러라든가 뭐 몇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하나 좀 분석력이 아주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많은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초기부터 이제 주로 이제 폭탄 테러라든가 뭐 이런 그 뉴욕 테러범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카지스키 같은 어떤 주로 폭탄 테러범들 그리고 이제 연쇄범들에 대한 접근은 주로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해결해낸 사건들 경우에도 보면 뭐 최근에 영화화된 뭐 보스턴 마라톤에 대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안에는 프로파일러가 꼭 끼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런 면에서는 네. 일단 공간을 지배합니다. 프로파일러들은 네. 그래서 이제 그 보스턴 마라톤 그 테러 사건 같은 경우도 네. 딱 정지시키는 거죠. 네. 현장을 정지시킨 예, 다음에 그렇더라고요. 예. 예. 거기서 그거 재현한 다음에 예. 해서 실제로 걸어보면서 시간 재보고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어느 지점에서 행동이 가능한가. 그래서 다음 행동을 예측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CCTV를 시간대로 그렇죠. 추정해서 어머. 그때 제가 눈여겨봤던 건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느낀 것은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프로파일러가 활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에 이렇게 딱 맥을 짚히는 장면이 뭐냐면 혼자만 딴 쪽을 보고 있어요. 범인이 그죠? 그걸 발견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딴 쪽을 볼 만한 인물은 그 사건을 일으킨 자밖에 없다. 이렇게 바로 또 짚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는 거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몸 전체를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행동은 1차적, 2차적, 3차적 행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어떤 반응을 하는가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점을 볼 때 그 사람의 2차적 행동의 특이점을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눈빛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손끝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을 저희는 주로 찾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 영화도 눈여겨보셨겠습니다. 아마 그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 봤군요. 예, 근데 지금 뭐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더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만. 봤으니까 더 그런 궁금한 것들이. 예, 근데 굉장히 당연한 게도 프로파일러들이 일단 판을 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뭐랄까요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차이가 있죠. 물론 그 영화에서 사건이 특이하기도 했겠지만.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장악을 하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심각한 경우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머머머. 이건 좀 아니다. 아직도 좀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일종의 곁가지로 생각. 그러니까. 표현이 좀 방송용어는 아니지만 곁가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뭐 제가 일할 때는 멱살잡이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 주도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서로가 좀 사건을 잘해보고 있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과학 수사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시스템화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처음엔 충돌이 많았고요. 요새는 그래도 좀 아무래도 공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이해 부족일 수 있겠죠. 그게 뭐 지분 싸움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건 아닐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참. 근데 얘기를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막 소름이 끼쳤다가 의외의 행동과 말을 이렇게 듣고 유심히 살펴보시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막 들킨 것 같고 다 읽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러면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이런 측면을 좀 이렇게 특히 뭐 이런 것은 어떤 구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한 가정에 저는 이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조금 그런 지식이 있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아이들을 살필 때. 네,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이 좀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자꾸 들어오는데 뭐 감추고 자꾸 방으로 쑥쑥 들어가.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래도 뭐 가령 뭐 이렇게 들어갔는데 벌써 이미 프로파일링이 아니더라도 얘가 뭐가 있다. 이 정도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얘를 어떻게 잘못 압박하면 애가 좀 더 숨기고 뭐 이렇게 이럴 때 어떻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그 감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조를 해야 돼요. 취조를. 감각. 예. 냄새라든가 아니면 뭐 주로 이제 냄새, 그러니까 후각이죠. 그리고 이제 시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어른들의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말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입장은 아직 그 성장 중이고 의식이 아직 뭐 성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감각적인 특성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걸 먼저 일종의 후각을 만들어 둔 다음에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먼저 말로 설득하려고 그러고 내가 오르니까 그걸 따라야 들어라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너의 감각, 너의 분위기에 맞는 것을 먼저 던져주고 그것의 반응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 풀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저절로 분석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보통 청소년 범죄자들을 다룰 때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뭐 너 뭐 했지 뭐 이렇게 뭐 물어보거나 놀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을 약간의 관찰을 통해서만 해도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죠. 예, 질문 하나 할게요. 이 담당 PD가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어떻게 알아낼 수 있나요? 아동 심리학자도 아니고. 아들이 거짓말하는구나. 예. 거짓말을 할 때는 거짓말의 이 분위기 말하자면 얼굴에서 말하는 것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컨텐츠가 있습니다. 저는 동공의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른들은 좀 다른 걸 어른들은 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찾아내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 예.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하는 때의 그 감정 상태. 좀 대표적인 특징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말하자면 뭐 조금 빨리 말한다든가. 그럴 수 있지. 조금 늦게 말한다든가. 아니면 말을 하는데 다른 데를 보면서 얘기를 그렇죠. 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다든가 아니면 뭘 만진다든가 특히 뭘 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저 담당 PD가 하고 의자를 뒤로 제꼈어. 이건 이제 알았다는 거거든. 본인이 예. 궁금한 게 있었구나. 근데 전제는 그겁니다. 관심입니다. 관심이라는 게 아이한테 관심을 하면 이 아이가 평소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압니다. 근데 거짓말할 때는 그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평소 행동을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달라졌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죠. 별 관심입니다. 하여튼 질문을 뭐 간략한 좀 가벼운 우문을 하나 던지면 워낙에 현답이 다 돌아오셔서 그러니까요. 예, 너무 아주 알찬 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또 드릴게요. 이게 우리 교수님의 직업과 아주 연관이 있는 곡을 선곡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한 거예요. 김현철의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올게요. 네, 김현철 씨의 거짓말도 보여요. 듣고 왔습니다. 정말 거짓말도 보이십니까? 거짓말 보는 직업이. 저희는 주로 이제 승부가 5분 안에 납니다. 어머! 그러니까 범인을 취조하기 전에는 5분 안에 이미 승부는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거짓말을 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 이상하게 웃음이 좀 무섭다 진짜. 그걸 모르고 이제 가서 뭘 알려고 하는 건 이미 틀린 겁니다. 틀린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전영미 씨 갑니까? 왜 저는 알겠습니다.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전영미 씨 정말 들어오시면서 혹시 느끼셨습니까? 딱 들어오는데 못 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아까 제가 저쪽 방에 앉아 있을 때 네. 지나가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갖고 어떤 분이구나 약간 좀 눈치는 채긴 챘는데. 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봐 그냥 흘려 한 말 지나간 우리는 몰라도 지금 뭐라고 교수님 했나요, 다 지금 제가? 듣고 계신 거예요. 그 살펴보시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죠. 그래요? 욕했어요? 아니 욕은 안 했고 제가 뭐라고 그랬었더라. 정말 오늘 이거 정말 배치수 씨나 저나 오늘 편치 않은 자리예요. 굉장히 불편한데요. 예. 자 하나 더요. 이 프로파일러라는 직업이 어찌 보면 저희들은 이제 오늘 만나 뵙고 굉장히 뭐 신기한 얘기도 듣고 유명하신 분 만났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주변에서 저 배 교수 말이야. 나 쳐다보면 이상해. 나를 분석하나? 이렇게 꺼려하고. 왜 나를 저렇게 보지? 하다못해 저 부인 되시는 분도 나를 의심하나? 응? 나를 왜 이렇게 쳐다봐?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그리고 향후에. 향후에. 네. 여기 전영미 씨. 반갑습니다. 예.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다짜고 나서 저희 어머니도 저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십니다. 그래요? 말씀 안 드리는 게. 그리고 형제들하고도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아니 그 어머님 진짜 지금도 모르세요? 그냥 경찰이었는데 좋은 일 했구나. 방송에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알죠.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분석이라든가 구체적인. 그런 건 말씀 안 드리는 게 그게 서로 편하죠. 약간 전 특수한 임무를 가진 경찰을 한다.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누구보다 참 아까도 말씀 나눴지만 수시로 힐링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신데 맞아요. 네. 아까 정작 힐링을 뭘로 하시는지 평소 시간 나면 뭘로 그걸 못 여쭤봤네요. 네. 여자 개그맨 한번 만나보실래요? 예전에 아시는 만한 분을 네. 한번 만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같이 이런
그 이런 인터넷 비슷한 방송에 뭘 했었는데 망했지만요. 근데 그 뭐라 그래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어 하시는데 한 두 번쯤 했는데 그냥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감추고. 뭔가 자꾸 내 마음을 들키는 것 같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두시고 좀 뭔가 지금 불안한 심리인데 근데- 나한테 그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뭐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 그분은 될 수 있으면 들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저 집에서 이미 남자 조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공식적으로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최고의 힐링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주 그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역설적인 어떤 그런 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번 오늘 저기- 정말 모든 걸 다 들킨 듯한 그런 마음이네요. 정신적으로 피곤하실 때 꼭 얘기하십시오. 전영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마칠 때가 돼서 일단 네. 퀴즈는 조금 이따 점검해 드리고요. 예. 자, 50분 교통정보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우선 예. 얼른 퀴즈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네. 뭡니까, 교수님? 셜록 홈즈. 셜록 홈즈. 셜록 홈즈 3번입니다. 3번. 예, 명탐정 셜록 홈즈. 그럼 이제 저 셜 선배, 그죠? 예, 셜 선배. 하늘 같은 선배죠. 예, 물론 뭐 허구의 인물이긴 합니다만. 셜록 홈즈 맞추신 분들 네. 제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가족사진 촬영권 1분, 김치 5분에서 총 6분께 선물 드린다고 그랬죠? 저희가 개별 연락드리고 네. 선물 댁으로 꼭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저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네. 프로파일러 1세대 우리 수사관으로서 지금 직업을 대표하여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프로파일러를 꿈꾸시는 우리 청소년분들이 자주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거나 해서 프로파일러가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꼭 우리 사회의 사회 정의 이것이 중요한 의지죠. 그리고 사회의 이 공동체에 대한 어떤 신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맞아요. 견딜 수 있고 또 해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예. 정의를 향한 그 마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수당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정말 좀 처우를 좀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자, 오늘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요, 오늘 참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 이게 사람 사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요. 좀 다른 면이긴 하지만은 이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곡이 또 와닿아요, 묘하게. 그럼요. 예. 맞아요. 자, 추가열의 소풍 같은 인생을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오늘 교수님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오늘 정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도